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꽁무니를 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에 열린 민생 경제위기 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여야를 떠나 민생을 구하고 더 나은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라면서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제안한 바 있고,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 대표의 거듭된 영수회담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라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라면서 영수회담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민생을 위한 협치 요청에 연일 딴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민생을 위한 여야 협력에는 꽁무니를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다름이 아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이재명 대표의 성실한 수사 협조 없이는 영수회담 등 어떤 제안도 국민의 걱정만 늘릴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외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출근길 문답이나 틈이 날 때마다 오로지 민생과 경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는데,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운 민생으로 마음이 무겁다라면서 민생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생 경제의 팍팍한 현실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국민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 원장은 지난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아주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하루빨리 여야 영수회담을 개최해 경제와 민생 물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망치는 외교와 경제 민주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에 이어 생명공학까지 빗장을 걸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이어서 바이오 분야 미국 내 생산을 골자로 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오 제약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자국 내 생산을 강제하는 서명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 기업의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IRA 반도체법 등은 이미 7월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관련 부처 장관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국내의 일자리까지 양보하고 미국의 공장 신설에 나섰지만 우린 보조금도 못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 경제정책 부재의 결과물입니다. 블룸버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직접 면담을 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를 앞두고 변화를 모색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대통령의 역할이 정작 필요할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분석 기사입니다. 미국은 행정부보다 의회가 외교권을 더 가지고 있고, 펠로시 의장은 미국 권력 서열 3위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물을 윤석열 대통령은 홀대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더니 경제 한미동맹은 파탄내고 중국 눈치 안 본다고 하더니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이 외교도 경제도 다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권력기관 장악과 이익 추구, 야당 탄압에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치졸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친 외교와 경제를 민주당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국회의장님께 제안합니다. 의장님과 여야 대표단이 함께 미국 의회를 방문해 IRA와 반도체법 등의 타개책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다면 미국 의회를 통한 행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뭐든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쓸모가 있는 유능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남북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윤석열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참으로 환영한 일이지만 이 제안은 전후 맥락 없는 뚱딴지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이 정부는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에 눈꽃만큼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나라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아닌 물가 폭등, 경제 파탄, 국론 분열, 정치 공작, 김건희 비리 의혹 등으로 화난 민심의 풍향계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 메시지였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이나 대화 채널도 가동하지 않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된 날 이산가족 상봉을 느닷없이 제안한 것입니다. 국제외교 무대에서 연이은 망신을 당한 아마추어 정권이 이산 가족분들의 염원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다시는 이산 가족의 염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한가 울분, 염원은 절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산 가족 상봉은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아니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성과물이기 때문입니다. 10년째 새 정치만 읊어대고 있는 안철수 의원께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보니 안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 건수가 0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공공정책학회에서 의정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8일 언론에 이 내용이 보도되자 당일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의 활동은 그 기본이 입법입니다. 갈등을 줄이고 시대 정신을 반영한 입법 활동에 많은 의원들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10년 전 국회의원의 정원을 축소하고 특권을 폐지하는 새 정치를 하겠다고 주장해 많은 국민께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고용한 계약직, 임시직 공무원인데 밥값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의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의정활동의 기본인 입법활동조차 방기한 안 의원님께서 국민이 고용한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밥값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10년 전 안 의원의 새정치 기준에 의하면 안 의원님은 바로 퇴출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